안녕하세요. 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수송수단의 활용편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송 공간에 따른 수송수단의 종류와 그런 다양한 수송수단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육상 수송부터 보겠습니다. 육상 수송. 네. 도로와 철로의 수송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송을 하는 걸 사람과 사물을 움직이게 하는 걸 육상수송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자동차, 네,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걸 자동차라고 하고요. 선로, 다른 말로 네, 철로 위에서 달리는 수송수단을 기차라고 하죠. 자, 육상수송수단의 자동차부터 볼게요. 자동차는 보통 연료가 뭐냐, 또 그 연료가 어떤 엔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어요. 자, 내연기관 자동차를 설명하기 전에 외연기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외자가 바깥의 외자예요. 과거에 증기 자동차, 마트 증기기관이 달려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는 증기기관이 바깥에 큰 통일수록 에너지, 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수증기가 많이 생겨서 자동차가 더 잘 달릴 수 있고 오래 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점점 크기가 커져요. 많이 달리고 싶으면. 자, 이런 걸 외연이라고 하고요. 이제 연료가 더 바뀌면서 가솔린과 디젤과 같은 석유가 사용되면서 이게 소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안 내부로, 수송수단의 안 내부로 들어왔어요. 안 내자 써서 내연기관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통 가솔린이나 디젤을 에너지로 사용해서 동력원을 얻는, 이거를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해요. 자,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 안에를 보면 가솔린과 디젤과 같은 석유가 들어간 연료 탱크와 내연기관이 존재하겠죠. 에너지는 가솔린과 디젤이고 동력원은 내연기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이거는 내연기관 플러스 전동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연료탱크 똑같이 존재해요. 그런데 거기에 전동기와 축전지가 들어서 전기를 저장해서 그걸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자, 두 가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거나 뭐 오르막 같은 걸 올리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내연기관이 사용돼요. 하지만 뭐 저속으로 달리거나 뭐 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게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동기의 힘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연료는 내연기관과 똑같아요. 가솔린 디젤인데 작동하는 방식, 동력기관을 가져오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료전지 자동차가 있어요. 네,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폭발력을 일으키거든요. 그 폭발력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가 존재하고요. 산소는 바깥에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연료전지판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 축전지 사이에 연료전지가 아마 존재할 거예요. 연료전지판에 산소와 수소를 만나게 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전기가 발생하는 걸 저장해 놨다가 그걸로 자동차를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는 수소, 산소이지만 에너지는 수소, 산소이지만 결국 돌아갈 때는 전기를 이용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가 있어요.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동력으로 쓰겠죠. 에너지는 전기예요. 전기를 저장하는 축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기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전기 자체로 움직이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있는 거죠. 네 가지가 있고요. 자, 육상수송 중에 기차 볼게요. 기차는 동력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자, 디젤 전기 기관차인 거 보니까 동력 기관이 디젤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디젤이 쓰이고요. 그리고 디젤로 움직이는 내연기관이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동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걸 디젤 전기 기관차라고 해요. 뭐 새마을호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보통 디젤 전기 기관차였고요.
자, 그다음에 고속열차가 있어요. 고속열차는 선로 자체에 전기를 공급해서 전동차로 움직이는, 전동기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선로 자체에 전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위에 이렇게 전기들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위아래로. 그래서 전기를 많이 가져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고속으로 달릴 수가 있어서 네, 이걸 고속열차라고 하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KTX 뭐 이게 고속열차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 자기부상 열차예요. 자기력을 이용하는 거죠. 좌석에 같은 깃끼리 밀어내려고 하고 다른 깃끼리 붙으려고 하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시키는 거예요. 선로에도 좌석을 얹고 네, 기차 밑에도 네, 좌석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엇갈리게 가서 밀어내고 다시 끌어당기고를 반복하게 해서 움직이게 하는 열차를 자기부상 열차라고 해요. 여기는 선로 위에 열차가 살짝 떠 있어요. 한 8mm 정도 떠 있는 형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없는 열차이겠죠. 자, 해상수송 보겠습니다. 네, 물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수송수단이고요. 대표적인 예가 선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라고 부르는 거. 자,浮력의 힘, 물에 뜨는 힘을 이용해서 네, 선체를 띄우고 거기에 있는 동력기관들, 내연기관들을 통해서 네, 전기로 발생시켜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는 수송수단이에요. 자, 종류는 그 선박의 목적이 뭐냐 이걸로 구분을 하는데요. 여객선은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을 이동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어선은 고기를 잡고 고기를 카곡하고 고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얘기하고요. 화물선은 말 그대로 화물을 운반하는 거겠죠. 군함은 군에서 사용하는 뭐 무기라든지 군 물품이라든지 군인들을 네, 이동시키는 거고요. 세빙선은 다른 배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얼음을 깨서 길을 만들어주는 네, 배이고요. 예인선은 우리 세월호 때 예인선이 등장을 했는데 다른 배를 네, 항구 쪽으로 이끌어주고 끌어가는 우리 육상에서 레카 같은 네, 그런 배를 얘기하고요. LNG 가스를 싣고 가는 걸 LNG 선이라고 하고요. LNG 선 천연가스라고 하죠. 우리 천연가스를 싣고 가는. 그다음에 잠수함은 뭐 탐사용이라든지 군사용으로 네, 물 안으로 들어가서 잠수한다는 형태로 사용하는 선박을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우주항공 볼게요. 우주항공은 대기권 안이냐, 대기권 밖이냐, 네, 이걸로 구분을 해요. 자, 항공은 대기권 안이에요. 네, 대기권 안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운반하는 거. 그러니까 비행기, 헬리콥터, 드론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지구 바깥, 대기권 바깥에 궤도, 네, 중력이 발생하는 궤도에나 그 중력이 발생하는 우주 공간에 사람이나 사물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로켓 기관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켓, 인공위성, 우주 정거장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미션을 통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송 기술을 이용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